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태극 전사들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죠. 저희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잠시 뒤에 이제 축구를 합니다. 아마 이거 시청을 하고 나서 오늘 아마 여러분 잠을 설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갈 종목은 갔죠.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제가 신의 한 수 때에서 장마감 방송에서 한 2주째 계속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들 잘 봐라, 지난주도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급격하게 급락하거나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차별화장의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빨리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빵끝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좀 오기를 좀 바라면서 일단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장에 대해서 리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복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바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차트 보세요. 차트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 증시 중에서 좀 제일 약세를 보였던 그리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 비해서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렇게 밀리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내 아마 울상을 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린다 그래서 일로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일로 떨어지려면 미국 시장도 똑같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쟤네는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밀려도 다시 들어주는 시장은 그런데 이렇게 밀려도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2부 때도 얘기했듯이 중국 소비주들은 지금 쉽게 그렇게 무너지는 모양이 아닙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행주 섹터들은 차트를 안 보여드렸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수가 밀려도 올라가는 섹터들은 중국 소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은 OTT 관련주들도 쉽게 무너지거나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이 또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도 가는 애들은 있다. 그래서 소비주들, 영상 콘텐츠, OTT,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호텔, 여행, 항공 뭐 등등 게임주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게임주는 P2E가 그동안에 시장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올렸었던 좋은 호재였는데 이게 좀 무너졌죠. 신뢰감이 무너졌기 가상화폐가 무너졌기 때문에 P2E가 무너져서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의 소비주들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화장품도 계속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밀리면은 대부분 이제 울상을 짓는 분들은 I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증권주, 은행주,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뭐 등등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밀리면 그쪽이 좀 빠질 것 같고요.
이렇게 빠질 때 소비주들은 그래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고 모두가 좋으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려 있었던 IT주들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거고 오늘 좀 빠졌었던 당연히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오늘 영상 콘텐츠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네들도 들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옵션 만기도 있고 그래갖고 좀 거래소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더딘 편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울상을 지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종목들만 강하고 근데 이렇게 양봉으로 받쳐 올리면 모두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워?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일부러 세력들은 안 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개별주들의 강세가 계속 펼쳐지는 게 개인 투자자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세력들이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올라가는 게 뭐 어렵다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 일본 시장도 저기 홍콩 시장도 잘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부러 세력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정상적인 시장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도 다 우리나라보다는 다 강한 흐름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버틸려면 섹터의 흐름들을 잘 쫓아야 된다. 너무 급등하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종목별로 잘 버티다 보면은 양봉이 나오면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면 그때에서 제가 또 공개 방송도 할 테니까 잘 버티고 있으면 좀 좋은 흐름들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축구에 있어서도 이 선수의 재량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장중에도 실시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시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출발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맥스트 13,600원에 20%. 최근에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60일선을 잘 넘겼고 오늘 많이 갔네요, 바닥에서.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대충 봐서는 올라가는 거 한 20%, 한 15% 간다 싶었는데 지금 바닥 대비 올라간 게 40%나 올라갔어요. 40%나 올라갔으니까 한 번에 빠지는 게 9%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으니까. 근데 아직 60일선, 20일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지지하다가 다시 올라오면 14,000원 다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14,000원에서 좀 불안해 보이면 좀 절반을 팔면 되고 15,000원, 16,000원도 가능해는 보여요. 일단 보유하시는 데는 별로 그렇게 차트가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클래시스 18,850원에 50%. 자, 매매 패턴주입니다. 자, 매매 패턴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닥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5,000원에 산 것도 아니고 16,000원에 산 것도 아니고 좀 뜬 상태 샀으니까 손절 대응만 잘하면 돼요. 이런 종목은. 18,100원이 저점인데 저 자리가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시장이 이상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는데 또 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간단 말이죠. 지금 시장이. 차별화의 느낌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지수도 잘 안 무너지고 지수가 살살살은 빠지죠. 그러면 빠졌던 종목이 계속 빠져요. 떨어진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는데
안 떨어진 종목은 또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N자형으로도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거나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지금 고점을 뚫고 있는 종목들은 특히 얘 같은 경우 18,100원이 깨지지 않으면 22,000원, 23,000원 여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18,100원 지지되면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셀트리온 제약. 그쵸. 얘처럼 줄줄줄 올라가질 않고 그러니까 막 강하게 움직이는 애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말썽부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지금 시장이. 자, 14만 200원. 비중 10%. 이건 뭐 최근에 산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사서 이미 물려 있는 거라면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갖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만 쓰라리고 못 버텨요. 안 움직이니까.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고 내려가면 불안해서 던지고 싶고 그럴 텐데 그냥 버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있는 모양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고집불통의 모양새로 갖고 있는 종목인데 위로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위로 뻗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그래야 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8만 원을 뚫어버리는 센 그런 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약하죠. 그냥 갖고만 있으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효성 OMB 1,900원 30%. 윗꼬리에 지금 거래가 살짝 실렸죠. 그럼 여기 저항대로 걸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10,000원은 걸리겠다는 뜻이고 근데 12월은 그냥 10,000원 이 틀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나중에 10,000원 돌파 안착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일단 갖고 있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거래도 없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 저점 여기 있고 그냥 이거 모여 있죠. 그냥 이게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이게 수렴형 패턴으로 계속 요 안에서 놀다가 아마 내년쯤에서 10,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려 그러나 차트 모양은 만들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일단 10,000원에서 8,000원 사이 왔다 갔다 이번 달은 그렇게 갈 것 같고 내년 1월 달쯤에서 고점 돌파하면은 11,000원 수익이 나는 데까지는 한번 도달하는 시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화 32,000원에 10%. 참 애매한데 이 원형 천정형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차트가 원형 천정형 비슷하게 이렇게 밀리면 이거 참 매매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32,000원은 지금은 그쪽으로 가려는 모양이 아니고 일로 더 눌리려는 모양입니다. 아마 26,000원, 25,000원 저점을 잡고 밀렸다가 또 반등 주고 계속 이렇게 무슨 밥뚜껑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누르는 모양이에요. 지금 아마 내년 가도 2만 원대로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차트가 일단은 3만 원을 넘어가야 조금 여기를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차트가 다시 안정적으로 다시 우상방을 노릴 텐데 일단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봐서는 3만 원 넘어갈 생각 없어 보이고 밀릴 것 같은데 밀리면 이 틀 안에 계속 갇힙니다. 3만 원 가면은 뭔가 바뀌는 거니까 그때는 꼭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시고 그 전에서는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매매가 잘 되는 이런 장에서 괜히 고생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3만 원 돌파 전에서는 보유만 한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상인 6,300원에 25%. 7,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7,000원으로 갔을 때 또 61선을 뚫는 뭔가 거래가 쭉 하고 실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뭐 가봐야 알죠.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60일선 돌파 시점에서 거래량을 보고 거래가 없으면 한번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세요. 이 폭도 꽤 큽니다. 한 10에서 13% 나오니까 밑에 내려올 때 샀다가 7,000원 부근에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그렇게 두 번만 해도 26% 수익이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도 되고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다. 일단은 7,000원까지는 보유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36,200원에 20%. 36,000원. 한번 신규주 잘못 샀다가 마이너스 70%까지 들어갔었었네요. 지금은 마이너스 50, 54, 55? 하여튼 그 정도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여기가 맞죠? 36,000원대에서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좀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는 게 일단 2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 신규주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반등을 줬다가 또 꺼지면서 저점을 또 깨면 또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도 나옵니다. 일단 2만 원 왔을 때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고요. 신규주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불안해요. 신규주는 되게 무서워요. 차트 흐름이 없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2만 원 돌파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저점이 깨지면 그리고 저점이 자주 깨져요. 이 신규주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점이 깨지면 지하실 10층, 100층 막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고 일단 안 깨진 선에서는 뭐 버텨야죠. 뭐 어떡해요. 버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 주셨던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얘도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이지만 차트가 그래도 2006년도부터 뭔가 바닥이라는 게 그래도 믿을 만한 뭔가 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규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매매할 때에서는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손절이에요. 아까 36,000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36,000원 이쯤에 샀으면 저점이 깨졌죠. 그럼 던져버리는 겁니다. 못 던졌다? 이쯤이면 마이너스 20%죠. 반등 줄 때 마이너스 10% 됐죠.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못 버렸다? 이거 깨지면 또 여기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못 던졌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줄 때 던져야 되고 또 저점 깨졌다? 여기도 던지는 거고. 근데 이 던지는 자리들이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30%씩 40%씩 늘어나요. 그래도 던져야 돼요. 왜? 신규주들은 그래요. 저점이 깨지면 밑에가 보이질 않아요. 계속 암흑입니다. 떨어지고 블랙홀 같아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블랙홀에 걸리지 않으려면 신규주들은 특히 저점이 깨지면 그러니까 그 지지 라인의 저점이 깨지면 던지는 게 좋아요. 신규주들은. 그래서 이미 던지는 게 늦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금 더 일찍 질문을 주셨다면 이미 저쪽에서 던지라고 했을 텐데 좀 그게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만에 이 특별한 시간 문자와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고민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노을이요. 노을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9,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인 노을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25% 넘게 올라서 8,400원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9,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매수하신 기간이 좀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가지고 계셨죠? 네네네. 그래도 오늘 그래서 이 25%의 급등 장대 양봉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근데 오늘 못 팔았는데, 지금 네. 매수가까지 오면 팔려고 그랬더니 못 팔아가지고, 아. 팔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매수가에서 팔 수 있나요 싶어.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상승 여력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수 파트너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9,000원까지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지금이라도 사실 손절해도 그렇게 억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못했어요. 오늘 장을 안 보셨구나. 일단은 장중에 마이너스 2.4%까지
줄였었고 그리고 지금 손절하더라도 마이너스 6%면은 얼마든지 손절을 해도 되는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욕심이 나서 가져갔다면 그 욕심도 가능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손절하겠다면 지금 손절해도 되는 자리고요. 욕심을 내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고 네. 싶은 대로 되는 자리인데 네.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한동훈 관련주 해가지고 그 한동훈 그 장관이 무슨 뭐 대선 후보 뭐 1위 뭐 이렇게 됐다 그래갖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오늘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얘가 거기 엮여갖고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그 회사가 좋든 안 좋든 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올라가요,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조금 이게 신규주기 때문에 실적을 잠깐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의료기기 관련 쪽인데 실적은 적자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적자 회사인 건 알고 사셨어요? 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적자라는 거는 회사 대표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그렇죠? 그럼 돈을 어떻게 줄까요? 은행에서 빌려서 주겠죠. 그럼 빌려갖고 하여튼 남의 돈으로 빌려갖고 주는 거예요. 회사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적자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월급도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적자 기업보다는 이익이 나는 회사가 당연히 안전합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적자 회사인데 정치 테마로 엮였다는 것은 내일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런데 욕심을 내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정치 테마로 엮였지만 뭐 한동훈 씨가 대선 주자로 올랐다 그러는데 그럼 대선 주자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슈에 급등하고 올라가면은 만약에 회사가 뭐 삼성전자보다 우량하다 그러면 가져가도 돼요. 근데 지금 적자 회사하고 잠깐의 이슈로 갑자기 움직였다면 거기에 좀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작전이 아닌가, 그렇죠? 네. 욕심내지 말고 확 내일 한번 급등 나오면 9,000원 이상에서 잘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을 기업의 사회 이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아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아모그린텍이요. 아모그린텍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네, 14,800원에 20%요. 예, 14,800원에 비중 20%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모그린텍 한번 차트 볼게요. 네. 오늘 4.7% 떨어져서 거의 네. 5%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매수가 위에서 다행히 마무리가 됐네요. 15,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갑자기 떨어져서요. 네. 더 떨어지나 하고요. 아,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또다시 또 오늘 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아모그린텍.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조정을 받고 있고, 일단 수급은 최근에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지하게 좋지도 않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은 최근에 바닥에서 22%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가 돼서 조정받는 흐름이라서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이제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맨날 여기 보면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아모그린텍 7월 달에도 상승했다가 누르고 또 8월 달에 상승했다가 또 누르고 8월 달 또 후반에도 올라가고 눌리고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가 이제 추세가 깨지면은 이제 박스권을 돌다가 이제 박스권도 저점이 깨지면 이제 하락세로 돌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얘가 지금 약간의 하락 트렌드의 그 그림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번에 다시 만약에 반등을 주면 그냥 16,000원 부근에서 뭐 네. 15,800원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여기를 그럼 못 넘어.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내일? 내일? 근데 오늘 네. 보면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5일선도 일탈됐고 이제 조정을 한번 들어가겠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네.
거래는 실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정을 한번 받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가능성은 내일 음봉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100% 높기 때문에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거래일 동안 그러면은 일주일하고도 반 정도가 되겠네요. 5일이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주 네. 반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조정받는 머리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죠. 조정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네. 이 조정의 흐름은 동일하게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강해서 좀 덜 받으면은 2, 3일 정도의 조정은 생각을 하고 버텨야 돼요. 아, 그러면 내일 매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5일선 이탈되는 음봉을 오늘 나왔으면 오늘 장중에 팔았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내일 이게 아침서부터 개파라고 세게 떨어지면은 좀 팔기도 뭐하고. 네. 근데 만약에 반등을 줘가지고 조금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는 게 좋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실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바로 손실로 바뀌면은 먹은 것도 없고 아쉽고.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버텼다가 네. 빠지면은 14,000원이나 13,500원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까지 밀리면은 거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버텼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는데도 한 1, 2주일 걸리겠죠? 그 1, 2주일 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일주일, 올라가는 거 1, 2주일 결국은 12월 말일까지도 기다렸다가 15,800원이나 16,000원에 다시 올라오면 파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선택인데 저 같으면은 일단은 내일 정리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지수가 자 대신에 이게 지수가 내일 만약에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내일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양봉으로 뻗는다. 그러면은 안 팔아도 되는데 네. 오늘 개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주식을 사고 오늘도 주식을 샀어요. 오늘 3천억 샀거든요. 자꾸 개인들이 주식 사면은 이 세력들은 누르고 싶은 이상한 그 심리가 있어서 투자자별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오늘 2,900억, 3천억 샀죠. 지난주 또 4천억 샀죠. 그러니까 계속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 들어오니까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내일도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시장이 눌릴 거예요. 그러면 눌리면은 얘가 빠지겠죠.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고 그러면은 한번 팔았다 사는 게 낫는데 반대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비싸게 파세요. 네.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모그린텍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지수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연우 종목 보내주셨네요. 25,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보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이 봉쇄 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큰 손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불거지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연우 역시도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19,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보니까 11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좀 고개를 치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걸었던 만큼 앞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화장품주들이 강하죠. 얘도 지금 그렇게 해서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 바닥에서 50%나 올라갔네요. 보니까.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25,000원에. 그러니까 이전에 물려서 물린 게 작년에 물린 건지 올해 여기서 물린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은 자리에서 물렸죠. 여기서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거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았고 어쨌든 여기서 물려서 손실도 많이 났다가 지금 25,000원에서 뭐 대략 마이너스 50% 넘게 손실 났다가 지금 바닥 대비 올라간 거는 60% 올라갔습니다. 오늘 고점까지. 60%가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 화장품이 꺾이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더 가져가 보세요.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애들 차트 보면은
대형주인데 화장품 섹터의 대형주인데 쉽게 꺾일 만한 흐름의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면 연우도 내일 다시 한 번 더 뻗어갈지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흔들려도 다시 또 살아나고 또 흔들려도 다시 살아나고 하면서 25,000원 정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잠깐은 줄 수 있으니까 장중에 자리 비우지 말거나 아니면은 25,000원에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확 튈 때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불꽃을 주게 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빠르게 나오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여쭤봐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1,2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이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0.41%에서 이 강보합권에 마감이 되면서 9,6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10,000원 선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10,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모양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 거래가 실리고 잘 움직이다. 차트 모양은 아주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쭉 상승을 했죠. 거의 한 달여간 거래 실으면서 잘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왔으니까 조정받겠죠. 조정받는 과정인데 1,200원에 30%. 뭐 그렇게 되게 비싸게 잘못 샀다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좀 지루하게 좀 재미없게 계속 흘러내리니까 좀 불안불안하실 텐데 일단 61선, 121선 여기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거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오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오르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을 이렇게 받았죠. N자형으로 조정받고 중간에 반등 주고 또 조정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갔듯이 지금 이 흐름이 여기와 좀 비슷합니다. 여기가 비슷하니까 조만간에 또 흔들렸다가 다시 10,000원대 회복을 하겠죠. 여기도 내가 10,000원대 회복을 했고 또 다시 8,500원 빠졌듯이 그러니까 이게 또 회복을 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5,500원 사이로 들어주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세요. 좀 싸게. 지금 보면은 과거에 지금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9,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하면은 웬만하면 잘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이 차트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9,000원에서 8,500원에 사실 재매수를 좀 노리면 그렇게 마음고생보다는 좀 수익이 난 상태에서 좀 보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고 조만간에 10,0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한번 팔았다가 9,000원에서 8,500원 좀 단가를 낮춰서 좀 보유하면 네옴시티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슈는 또 다시 한번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일 때서는 팔지 말고요. 수익 날 때까지 그냥 버티고 갖고 있다 보면은 수익이 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남아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위한 창구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더욱더 상세한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3,200원에 네. 5%요. 103,200원의 비중 5% 봐드리겠습니다. 10만 선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1%대 약세 마감을 하면서 8만 1,000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매수가까지 갈 수가 있는가 해서요. 그리고 네. 더
예, 조금을 아니 한 5% 정도 네.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가. 아. 네. 네, 네. SK 하이닉스 이제 10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 한 5% 정도 더 담을 생각이 있는데 괜찮은 생각일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IT 섹터가 너무 약하죠. 예. 일단 수급도 꼬였고 일단 지수도 강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은 지금도 강한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쪽 IT 섹터들은 지금 수급도 많이 꼬여 있는 상태라서 자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자 지금 차트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데 얘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저점을 깨려고 그러나 얘가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시장도 흔들림이 좀 가속화될 텐데 근데 반대로 보면 삼성전기는 잘 가요. 삼성전기는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하면서 이게 수급의 힘이거든요. 삼성전기는 일단은 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전자도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이런 애들로 만약에 LG노텍이 좀 별로로 바뀌었네요. LG 디스플레이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흐름이 좀 괜찮은데 그래서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차트들로 지금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추가 매수가 되기도 하고 흐름들이 괜찮기 때문에 보유도 가능하고 만약에 뭐 삼성전기 16만 원을 물렸는데 가능하나요?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뭐 가능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얘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지금 저점을 깰랑말랑하면서 만들어질 게 아니고 지금쯤이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는 최소한 여기서 버텨줘야 되고 10만 원에 안 차게 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으로, 2,700으로 혹은 2,800으로 올라갈 수 있게 뭔가 힘을 내줄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자꾸 꽁무니를 빼요. 자꾸 뒤로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싶어갖고 했더니 봤더니 보니까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아댑니다. 벌써 지금 한 달째 갑자기 11월 14일서부터 해서 계속 파는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T 섹터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또 오늘 네이버는 또 오늘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IT 섹터의 강세 흐름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도주가. IT가 움직이더라도 하이닉스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가 가도 하이닉스를 왕따를 시켜놓고 네이버가 가거나 아니면 카카오가 가거나 삼성전기가 가거나 이런 애들 위주로 움직이고 이렇게 대중주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사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그런 차별화장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추가 매수할 거면 삼성전기 같은 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어차피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점 여기가 84,400원짜리인데요. 저 자리를 내주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텼다가 어디서 손절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그래도 9만 원까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보니까 9만 원이면은 3일 전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이네요. 그래서 87,300원까지 왔었던 그 자리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버텨보셔라. 9만 원에서 87,000원까지는 그냥 이 악물고 버티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삼가는 게 좋고 9만 원 선까지 우선 보유해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만 원 25%요.
4만 원에 비중 25%로 일동제약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3% 넘게 내려서 36,1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이거 뭐, 코로나 치료제 약 승인한다고 그래서 네. 그 매수를 했는데 예. 그 뒤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11월에는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였었는데 12월 들어서 좀 그 힘이 붙이는 모습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재료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동제약. 그러고 보면 한 달 전쯤에서 이제 그런 이슈로 돼가 급등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 일단은 쫓아가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뉴스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일주일, 2주일 전 뒤에 다시 이제 살펴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급등할 때 많이 쫓아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갔으면 아마 이쯤에서 아마 물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을 텐데 급등한 다음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조금 이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집니다. 많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야, 이것이 뭐 이슈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자꾸 떨어지고 이러다가 폭락해갖고 손실 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때쯤에서 이제 이걸 들어 올려요, 다시. 들어 올리면 이미 벌써 개인들의 심리는 꺾였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그냥 본전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한 9% 정도 되시네요. 예. 불안하시죠? 아니, 불안한 것보다도 불안하지 않아요? 올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는 답답하죠. 기다릴 수는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불안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개인 투자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세력들이 올리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개인들이 자꾸 사니까 한번 우리 이거 20% 빼놓고 한 개월선 6개월 뒤에 내년 6월 달에 움직이자. 20% 빼놓자. 그럼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그때 되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개인들이 자꾸 사서 지금 이제 더디고 있는데 개인들이 불안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들이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개인들이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근데 벌써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불안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9% 정도 손실이면 불안하거든요. 이게 손실이 나더라도 한 3%, 5% 이내에서 손실 나고 그래야 안 불안한데 그래도 9%도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것도 많고 그래요?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크게 손실을 나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직 패턴줄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건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불안할 때쯤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면 4만 원 이상 들어주면은 불안한 사람들은 절반이라도 파는 게 좋은데 안 불안하시다 그랬으니까 4만 원 나는 왜 들어줄 그러면 때 이제 재매수 해도 되나 해서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재매수? 예. 왜냐면 근데 재매수 계속 단가를 좀 했다가 주식은 단가를 100%라는 게 낮추려고. 없잖아요. 주식은 무조건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3만 5천 원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3만 3천 원짜리가 저점이 되는데 그거마저도 깨지면 이거 진짜로 3만 원, 2만 7천 원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처음에서는 안 되고. 아니 되긴 되는데 째려봐야 돼. 잘 째려보고 있다가 거래가 실리는 양봉이가 지금 빨간색 기둥이 지금 2개잖아요. 지금 예. 이 2개 지금 기둥을 박아놨는데 하나 더 박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좋은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떨어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계속 뭐 계단식으로 떨어지라 한 일주일 계속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뭐 지금 올라간 게 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올라간 게 여기 일주일 동안 50%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지금 눌리는 흐름들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그럼 불안하신 게 맞네 그러면.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이만큼 제가부터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신 거 보니까. 어쨌든 차트 모양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가 양봉이 발생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 양봉이 나오긴 나와요. 나올 거는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가 지금 듬성듬 실린 다음에 패턴은 아직 양호하니까 대신에 이제 45,000원쯤 가면은 좀 많이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동제약 정보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 보내주셨네요. 47,500원에 비중 15%라고 하시는데요. 네, 일진다이아 수소차 테마주죠. 10월 13일 신저가까지 떨어진 뒤에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수소차 테마 아직까지 좀 순환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대 넘게 오르면서 18,0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자, 일진다이아 47,500원이면은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네. 비싸게 사서 지금 현재 가격이 18,000원대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물려도 적당히 고점에서 물리면은 뭐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7만 원대 안 물린 거. 그렇죠? 최고점에서 안 물린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 이게 6,000원대에서 7만 원 간 거니까 7,000원대로 타지더라도 10배. 그러니까 1,000% 간 거예요. 1,000%. 10배가 올라간 종목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서부터 3년 동안 10배를 올라간 종목을 건드릴 때에서는 항상 이런 게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들 중에 10배 이상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의 모습이 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들 아직까지 이렇게 고점에 떠 있어서 계속 천년 만년 계속 올라가 있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얘처럼 됩니다. 얘도 어느덧 매매하다가 이게 여기까지도 매매가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빠졌을 때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먹는 폭이 커요. 그러니까 고가놀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했던 섹터의 종목은 흔들림도 세지만 또 다시 반등 줄 때도 굉장히 달콤합니다. 36%나 올라가죠. 그게 몇 번씩이나 20%, 30% 주니까 여기서 계속 매매했던 사람들 계속 이것만 갖고 놀아요. 근데 손절이라는 걸 잘 안 하죠. 그리고 한번 깨지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냅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분도 아마 그때 이쯤에서 물리시지 않았을까. 뭐 몇 번 매매하다 먹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대부분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물리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깨지고 그러면은 언젠가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가는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고점에서 원래 자리로 내려갈 만한 애들 꽤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매매 아니고서는 물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매매를 꼭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거든요. 대부분 2차 전지들이 매매를 한 다음에 물렸다 싶으면은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안 하면 얘처럼 됩니다. 어쨌든 이분도 지금 여기서 손절을 못 해가지고 왜냐면 47,500원이면 여기 이쯤인데 어디서 샀다 물린지 모르겠지. 여기서 저점 깨질 때 손실이 마이너스 15%. 사실 손절하기 어려워요. 15% 손실 났는데 나는 이 정도 깨졌으니까 난 던져버려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장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3%, 5%에 손절하지만 15%를 두고 손절을 한다?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버텨요. 근데 버티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내려가죠. 원래 자리로 회귀하고 있는 중이고 마이너스 지금 한 60%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 더 넘네요. 마이너스 60, 70인가 80인가 하여튼 많이 빠졌는데 60%. 뭐 버텨야죠. 뭐 이 정도 빠졌으면은. 그래서 뭐 어려운 구간은 아직 좀 더 있긴 하겠지만 지금에서 반등 주면 일단은 1차는 2만 원. 2만 원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높은 자리입니다. 이거 만만한 자리 아니에요. 여기서 2만 원 가면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10%나 달콤한 수익을 줍니다. 22,000원 23%나 줍니다. 25,000원 36%나 수익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움직여서 1차 목표치는 2만 원, 2차는 뭐 22,000원 정도 보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인 거고요.
횡보하는 몇 년 동안 또 횡보하는 또 아주 어려운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37,000원까지 47,000원 가까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올해는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내년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 2, 3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다이아까지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